5번 소재는 우리가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언젠가 한 번은 만났던 그런 소재였어요. 곤충들이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색이 굉장히 화려해서 일부러 포식자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어 보겠죠? 근데 맛이 엄청 없는 거예요. 개 없다고 할 뻔. 맛이 엄청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포식자는 그 색을 만나면 먹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곤충 입장에서는, 먹잇감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보호 기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이런 글인 거예요. 그걸 알아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찰스 다윈이냐? 아니더라라는 거죠. 딴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곤충들이요, 수집가에 관심을 끕니다. 수집가가 곤충을 왜 모으죠? 색이 너무 예뻐서. 곤충들이 매우 다양해요.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있고요. 1번과 2번, 얘가 스펙타큘러라고 하는 단어와 브라이트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둘 다 화려합니다. 화려한 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있고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얘가 띄다라는 뜻이에요. 띄기 때문에 수집가들이 너무 좋아요. 그럼 수집가들은 그래서 좋은데, 그럼 생물학자들에게 그 색은, 그 다양하고 화려한 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글인 거죠. 그러나 강렬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왔대요. 뭐였냐면 아주 끊임없이 다가왔던, 끊임없게 다시 등장한 난제였대요. 한마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대요. 끊임없이 재등장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대요.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강렬한 색입니다. 강렬한 색은 곤충을요, 어떻게 만들죠? 눈에 띄게 만들어요? 안 띄게 만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눈에 띄게 만들죠, 당연히. 눈에 잘 띄잖아요. 누구한테 눈에 띄어요? 포식자에게. 근데 포식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포식자가 될 수도 있는 애. 그 될 수도 있는 이 영어로 뭐예요? 프로스펙티브, 장래의라는 단어예요. 장래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뭐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동물에게 매우 눈에 띄는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색은 오형식이 되는 거죠.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보의 OC가 되는 거예요. 목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빈칸 추론이었다면, 뭐 얘도 빈칸이 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느냐 안 띄느냐, 그리고 뭐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요 두 단어를 출제할 확률이 있겠죠. 요 단어랑 요 단어를. 찰스 다윈은 이해했었대요. 현재 시제가 아니죠. 이해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해요. 대절이 또 과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밝은 색과 과장된 형. 선생님, 밝은 색, 강렬한 색은 이해했는데 과장된 형태는 어디 나왔었나요? 여기잖아.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호랑나비나 이런 어떤 곤충들 날개 보셨나요? 모습 보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화려하잖아요. 다채롭고. 얘네들이 그럼 도대체 왜 강렬한 색과 과장된 형태를 띄었냐 이거죠. 찰스 다윈은 강렬한 색과 과장된 형태가 진화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요. 비야, 뭘 통해서? 성별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적인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별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럼 성별 선택을 뭐라고 한 거예요? 즉 과정이라고 한 거예요. 바이 위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한글로 의로, 앞에 거는 성선택. 성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개별 건충들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쟁? 배우자에게 접근을 해요. 1번. 접근한 다음에 수정을 해요. 번식. 수정, 퍼틸리제이션, 번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색이 화려해지고 형태가 과장되지 않았을까? 왜? 배우자를 꼬셔야 되니까.
알죠? 화려한 색을 갖고 배우자를 이렇게 접근하게 유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찰스 다윈이 생각했었다고요. 자, 4번이 그러나요. 맞대요, 틀리대요? 틀렸대요. 그러나 찰스 다윈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러면 배우자에게 접근을 안 하고 추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곤충이 화려하면 어떡하지? 설명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는 생각했어요. 성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not account for, 뭐 할 수도 있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달은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account for, 설명하다. striking, 그럼 눈에 띄는 이란 뜻이에요. striking. ing가 붙었어요. 눈에 띄는 색의 패턴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none이잖아요. 아닌 거. none. reproductive. 생식하지 못하는 유충들의 화려한 색채의 패턴을 설명을 못했대요. in, 어디에 속하는, in,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가령, 이렇게 호크 모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보세요. 박씨잖아요. 그럼 누구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 속박찬왕. 그죠? 예, 속박찬왕. 예. 속박찬왕입니다. 우리는 속박찬왕, 그렇죠? 속박찬왕 속에 속하는 생식하지 않는 유충들의 눈에 띄는 색 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찬왕이 친구가요, 월리스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이 난제는 뭐 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난제죠. 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난제에 대한 찰스 다윈에게 보냈던 답장은, 편지를 보낸 자는 월리스, 받은 자는 누구? 다윈.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그렇죠? 월리스가 보낸 거예요, 답장을. 월리스의 답장 속에서 월리스는 프로포즈드, 제시했다고요. 뭐라고 제시했냐면, 그 강렬한 색은 experienced predators, 경험이 많았던 포식자, 잡아먹어봤는데 맛이 없다는 걸 아는 포식자, 경험 많았던 포식자에게 그 애벌레 어디서 나왔었어요? 아까 유충이란 말, 속박찬왕 봤었잖아요, 우리. 속박찬왕, 그죠? 속박찬왕 속에 있었던 유충 봤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예. 경험 많은 포식자에게 애벌레의 맛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맛이 고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고요. 밝은 색은 포식자에게 애벌레가 맛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야, 화려한 애들 있잖아. 절대 먹으면 안 돼. 맛 진짜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해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난제라고 했던 것은 위에서 뭐라고 했었죠? 끊임없이 대등장하는 난제,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난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디드. 자, 이렇게 프로포즈, 제안했다고 했죠? 제시해줬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 이 내용. 실제 화려한 곤충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말로라고 해야죠. 정말로. prey, 먹잇감이라는 뜻입니다. 먹잇감. be edible to, be edible, 먹을 수 있는인데 지금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맛이 고약했잖아요. 포식자에게 먹을 수 없었던 그 먹잇감 곤충들은 어떻게 했죠, 지금? 어떻게 해줬어요? 일부러 포식자한테 보여줬죠? 뭘 보여줬어요? 눈에 띄었잖아요. 그쵸? 눈에 띄었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색을 뭐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손해봤어요? 이득봤어요? 지금 곤충들은 일부러 밝은 색을 보여줘서 이득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이득을 볼 거라고 예측이 된 거죠.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먹잇감들은, 곤충들은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요?
밝은 색,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색을 보여줘요. 포식자에게. 그러면서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이득을 볼 거라고 예측이 됐다고요. 어때요? 6번문장 어렵죠? 그렇죠? 문장 구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먹잇감은, prey는 단수명사예요, 복수명사예요? 보고 얘기하세요. 집합명사라서 복수 처리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집합명사라서 뭐 처리했다고요? 복수니까 여기가 아, 여기도 아, 이렇게 복수가 된 거예요. 단수복수 수일치 문제를 출제해도 좋은 거고요. 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건 더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알아볼 수 있다라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비저블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득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다. 이걸 알고 있는 포식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숙련된 포식자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딱 화려한 애들이 여러 개의 화려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이 포식자들은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뭐 해요? 1번 식별합니다. subsequently 그 이후에는 2번 그 먹잇감 화려한 알아볼 수 있는 색을 갖고 있는 그 먹잇감들을 공격해요?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하죠. 뭐를 피한다? 공격하던 것을 피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쯤 돼서 이제 이 정도로 알아냈어요. 그럼 어떤 놈이 하나가 딱 나와서 정리하죠? 정리하잖아요. 어떤 자기가 생물학, 노벨 뭐 무슨 상 이런 거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생각을 발전시켰던 거예요. 자, 뭐 하는 거? 화려한 색을 보여줌으로써 뭐를 본다는 거?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병렬 갑시다. 세 개. developed, expanded, coined. 이렇게 병렬 구조 동사. 이 생각을 뭐로 확장시키나요? 이제 전문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경고 신호다라는 거죠. 다른 경고 신호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경고 신호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었죠? 맛. 경고 신호 들으니까 지금 앞에까지는 맛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확장했으니까 두 번째 거 가로 안에 뭐 있어요? 소리. 그 다음에 뭐? 냄새. 이렇게까지 뭐 했다? 지금 니들이 봐도 확장되어 나갔죠? 줄인 게 아니라 확장되어 나갔죠. 그럼 확장을 시켰어요. 그럼 다 적용되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만들어야죠. 용어의 이름 뭐야? 어포제마티즘 이렇게 되어서 어포제마티즘 경계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코인이 동전이라 만들어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현상을 만들어내게. 이 현상은 어떤 현상? 보여줌으로써 이득을 보는 현상. 먹는 것을 피하는 현상. 그렇죠? 이 현상들. 난제들. 근데 이 경계색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신호. 떨어져라는 단어와 신호라는 단어 합쳐서 경계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밝은 색은 곤충들의 밝은 색은 맛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경계색이더라라는 거죠.